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요약집으로 들어갑니다. 요약집. 다 받으셨죠? 요약집. 자, 어디서부터 오늘 볼 거냐면요. 102페이지요. 네? 102페이지. 우리가 지난주에 계약 강론하고 그다음에 해제 파트 제대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랑 특별법을 보고 그다음에 이제 총칙부터 들어갈 거예요. 일단 102페이지를 피시면 되겠습니다. 자, 102페이지 밑에 쪽 보시면 8번에서 해제가 나오고 있죠. 해제. 해제가 나와요. 해제. 해제. 자, 이 해제라고 하는 것은 계약을 끝내는 겁니다. 소멸시키는 거. 그러니까 이 해제라고 하는 것은 계약을 끝내는 것. 형성권이고요. 해제권으로 보시면 돼요. 해제권. 일방적 권리 행사로 계약을 없애버린다. 형성권이에요. 형성권. 자, 해제권에는 약정 해제도 있고 법정 해제도 있는데 우리 시험과 관련해 가지고는 법정 해제를 보셔야 됩니다. 법정 해제권. 약정 해제권 별로 안 중요해요. 법정 해제권. 자, 그럼 어떤 경우에 이렇게 법정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냐? 뭐 대부분 이런 경우죠. 예를 들어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갑과 을 사이에서. 매매 계약이 체결되었다. 자, 그러면 매도인 측에서는 이제 소유권을 이전시킬 채무가 있겠죠. 이 갑 같은 경우는 소유권 이전시켜 줘야 되죠. 물건 넘기셔야 돼요. 매도인이니까. 이전해 줄 채무가 있다. 자, 그리고 매수인 같은 경우는 여기에 대응해서 이제 뭐 계약금도 드리고 중도금도 드리고 드리는 거죠. 계약금도 드리고 중도금도 드리고. 아니, 중도금도 드리고 제가 잔금까지 다 드렸는데 중도금 잔금까지 다 드렸는데 갑이 물건을 안 넘길 수가 있죠. 그러면 나는 이행을 다 했는데 상대방은 안 하시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뭐예요? 채무 불이행이죠. 갑이 소유권을 이전시켜 주셔야 되는데 이거 안 하시는 거. 갑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시는 거. 이게 바로 채무 불이행이죠. 자, 그럼 이렇게 상대방 측에서 채무를 이렇게 불이행을 하실 때 이런 채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해서 이 을이 갑을 상대로 해서 최고 없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해제권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을이 여기서 해제권 행사를 하면 원래 유효였던 매매가 소급해가지고 무효가 되죠. 이게 바로 해제예요. 특히 법정 해제. 그러면 법정 해제권 행사를 하려면 상대방이 뭐가 있어야 된다? 상대방의 채무 불이행, 그죠? 요게 있어야. 채무 불이행이 있어야 법정 해제권 행사할 수 있는 거죠. 자, 개념부터 확인합니다. 개념. 해제권자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서 계약 관계를 해소하는 거. 계약을 끝내버리는 거. 요게 해제입니다. 자, 이 해제가 동그라미 2번에 약정 해제라고 하는 것도 있고 동그라미 3번에 법정 해제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자, 먼저 약정 해제 보면요. 이거는 특약을 위반했을 때 발생하는 겁니다. 이거는 당사자가 정하기 나름이겠죠. 뭔가를 정해놓고 이거를 위반하시게 되면은 우리가 약정한 대로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정하는 거예요. 자, 니은입니다. 채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약정 해제는요. 따라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고. 자, 그리고 디귿 대금을 반환할 때 이자 가산은 하셔야 된다. 자, 근데 밑에 3번입니다. 법정 해제라고 하는 거는 반드시 기억에 나오듯이 채무 불이행이 있어야 한다는 거. 따라서 니은 손해배상 청구가 허용된다. 손배 청구 허용된다. 자, 디귿이요. 대금을 반환할 때 이자 가산하셔야 돼요. 법정 해제에서는요. 이거는 똑같죠. 디귿은 똑같죠. 위아래 똑같습니다. 자, 그다음 밑에 가시면 이제 해제 계약이라고 하는 거 나오죠. 자, 해제 계약이라고 하는 건 기존 계약을 소멸시키기로 하는 새로운 계약이다라 그러죠. 자, 이 법정 해제권. 자, 지금 우리가 방금 봤던 게 약정 해제권과 법정 해제권이었죠. 이 같은 경우는 일방적으로 권리 행사를 하는 단독 행위예요. 단독 행위. 일방적 권리 행사를 한다.
자, 근데 법정 해제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합의 해제. 당사자가 합의를 통해서 해제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합의 해제. 자, 합의 해제라고도 하고 같은 말로 해제 계약이라고도 해요. 따라서 합의 해제는 단독 행위가 아니라 계약이라는 거죠. 얘는 계약이라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죠. 자, 그리고 오른쪽 페이지 가보시면 해제 조건이라는 것도 나오잖아요. 해제 조건. 그러니까 해제가 이렇게 종류가 많아요. 자, 해제 조건 같은 경우는 부관이죠. 법률행위에 부가적으로 붙는 약관. 자, 해제 조건이라고 하는 건 조건이 성취가 되면 법률행위 효력이 뭐가 되는 거예요? 소멸하는 거죠. 그죠? 그게 이제 해제 조건이죠. 또 무슨 해제가 있냐면 뭐 계약금 해제. 계약금 해제도 있죠. 계약금 가지고 해제하는 거. 그죠? 계약금을 교부한 자는 포기, 계약금을 수령한 자는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하는 거. 요것도 계약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제가 종류가 많다는 거예요. 종류가 많아요. 종류 많아요. 자,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요거. 법정 해제. 반드시 아셔야 되죠, 이거는. 별 2개, 별 2개 법정 해제권. 그리고 계약금 해제 중요하죠. 조금 이따 나와요. 매매 들어가면요. 그 나머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개념인지 뭐 그 정도 파악하시면 돼요. 근데 어차피 다 해야 되죠, 그죠? 어차피 다 해야 돼요. 어차피. 자, 법정 해제라고 하는 것은 채무 불이행이 있을 때, 이 왼쪽에서 봤듯이 상대방의 채무 불이행이 있을 때 법에서 정해진 해제권 행사할 수 있는 거, 단독행위, 법정 해제권입니다. 자, 비교해서 그러면 합의 해제라고 하는 건 뭐냐? 이건 계약이에요. 그러니까 당사자들이 매매 계약을 했다가, 자, 갑과 을 사이에서 매매 계약을 했다가 매매 계약 체결한 이후에 계약을 끝내고 싶은 거죠. 근데 갑도 그렇고 을도 그렇고 채무 불이행은 없는 거예요. 이때 갑이 야, 계약 끝낼래? 야, 해제할래? 라고 갑이 청약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을이 그래, 해제합시다. 나도 해제하고 싶었어. 승낙. 이렇게 갑과 을 사이에 청약 승낙 합치에 의해서 기존의 계약을 없애자고 해제를 합시다 라고 합의를 하시는 거죠. 이게 합의 해제라는 거예요. 합의 해제. 단독 행위가 아니라 계약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해제 계약 부분, 자, 개념을 확인합니다. 기존 계약을 소멸시키기로 하는 새로운 계약입니다. 자, 동그라미 2번이요. 해제하고 해제 계약은 성격이 달라요. 해제는 뭐라 그랬죠? 해제는 단독행위입니다. 해제는 단독행위, 해제권 행사하는 거. 그거 하고 해제 계약은 계약으로서 성격이 다르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해제와 관련된 규정이 해제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적용되지 않는다. 법정 해제권 관련된 규정과 합의 해제 관련된 규정은 서로 다르다는 것이에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3번에 보시면은 이자 가산할 필요가 없고 손해배상 청구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사자들이 합의를 해서 끝냈잖아요. 합의를 해서. 너랑 나랑 끝내겠다고 합의해서 끝냈기 때문에 뭐 손해배상 청구한다? 너도 안 된다는 거, 손배 청구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이자 가산해야 됩니까? 아니요, 이자 가산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합의로 끝냈으니까. 합의로 끝내셨기 때문에 이런 거 안 하셔도 돼요. 자, 그리고 밑에 동그라미 4번입니다. 그러나 소급표하고 제3자 보호 규정, 이것들은 해제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자, 2번하고 4번하고 잘 봐두셔야 돼요. 자, 동그라미 2번에서 해제와 해제 계약은 성격이 다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해제 파트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들이 해제 계약에 원칙적으로 적용이 된다고 안 된다고? 적용 안 된다 그랬어요. 근데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게 2가지라는 거예요. 소급표는 적용된다. 그리고 제3자 보호 규정 2가지 적용된다는 거죠. 자, 오른쪽 페이지요. 해제 조건.
조건이라는 건 부관이죠. 조건 성취됐을 때 장래를 향해서 의사표시 없이 없어져 버리는 거를 해제 조건이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밑에 표를 보시면 이제 취소하고 해제 이 두 가지를 또 비교를 해놨어요. 취소하고 해제. 일단 취소도 그렇고 해제도 그렇고 둘 다 형성권이죠. 일방적 권리 행사를 통해서 효력을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둘 다 소급표가 있죠. 취소권 행사하면 소급해서 무효. 해제권 행사하면 소급해서 무효. 다른 점이 밑에 적용법이 보세요. 취소라고 하는 건 모든 법률에 의해서 다 적용돼요. 취소는요. 자, 근데 해제 같은 경우는 계약에 국한해서 적용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더 이렇게 넓은 개념이라는 거죠. 네, 취소가 넓은 개념이에요. 취소가 넓어요. 해제는 좁죠. 계약에만 적용돼서. 그리고 발생 원인 자체가 다릅니다. 취소라고 하는 건 아무나 행사 못하죠. 취소권자 딱 정해져 있는 겁니다. 자, 취소권 행사하실 수 있는 분들, 차고. 착사강제죠, 그죠? 사기 당하신 분들, 강박 당하신 분들, 자, 그리고 제한 능력자. 취소 사유가 정해져 있어요, 취소는요. 자, 근데 해제 같은 경우는 법률 행위에 의해서 당사자가 정한 바에 따라서 해제권 행사하는 걸 약정 해제. 자, 그리고 법에서 정해진 대로 해제도 가능하다 그랬죠. 이게 법정 해제라고요. 이때 법정 해제 사유는 뭐라고요? 채무 쓰세요. 채무 불이행. 법정 해제 사유는 채무 불이행, 채무 불이행. 자, 그리고 취소 같은 경우는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는데 해제는 원상 회복이에요. 이 차이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취소권 행사를 하면 법률 행위에서 취소권 행사를 하게 되면은 소급해서 무효가 돼서 소급 무효가 되기 때문에 받았던 거 되돌려줘야 돼요. 부당이득 반환의 의무가 있습니다. 자, 근데 표현이 좀 다릅니다. 취소권 말고 해제권 행사를 하면 이때도 역시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 건 알겠는데 이때는 부당이득 반환 의무라고 안 하고 여기서 뭐라 그래요 지금? 원상회복이라 그래요. 원상회복 의무요. 이게 조금 달라요. 비슷한데. 부당이득 반환 의무하고 원상회복 의무하고 조금 다릅니다. 일단 부당이득 반환 의무는요. 반환을 할 자가 선의일 때. 반환을 할 자가 선의일 때는 현존 한도에서 반환하시면 돼요. 받은 범위에서 반환하시면 돼요. 선의일 때는 선의. 자, 근데 악이라면 반환할 자가 악이라면 이때는 전부 다 반환하셔야 돼요. 싹 다. 다르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또 특칙이 있었죠. 누구 특칙이 있었어요? 제한 능력자. 기억나세요? 제한 능력자. 자, 제한 능력자 같은 경우는 선악을 따지지 않죠, 그죠? 제한 능력자는 선의가 됐든 악의가 됐든 불문입니다. 선악을 불문하고 전부 다 반환이에요. 현존 한도예요. 현존 한도, 현존 한도. 제한 능력자 현존 한도. 반환하시면 되죠, 그죠?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취소권 행사에서의 부당이득 반환 의무는요. 선의는 현존, 악의는 전부 다 반환, 제한 능력자는 따지지 말고 선악을 따지지 말고 현존 한도에서 반환한다. 근데 요 해제 같은 경우는요. 이 원상회복 같은 경우는 선악을 따지지 않고 그냥 선악을 불문하고 받았던 것들, 받은 것들 전부 다 반환이에요. 전부 다 반환. 이게 해제예요. 원상회복이에요. 그러니까 원상회복 의무가 이제 단순한 편인 거죠. 선악 따질 필요 없이 그냥 받은 거 싹 다 주시면 돼요. 싹 다. 그죠? 얘는 선악을 따지죠. 부당이득 반환은요. 그죠? 원상회복이 깔끔하죠. 그죠? 그냥 다 돌려주면 돼요. 받은 거 싹 다 토하시면 돼요. 해제는요. 다 토하면 돼요. 다. 이렇게 차이가 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법정 해제 사유들을 보죠. 법정 해제.
자, 법정 해제 사유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채무 불이행이라 그랬죠. 채무 불이행이요. 자, 근데 이 채무 불이행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죠. 자, 채무 불이행은 크게 둘로 나누어진다. 법정 해제 사유. 채무 불이행. 자, 채무 불이행 중에서도 이행을 하지 않으시는 거, 안 하는 걸 뭐라 그래요? 이행지체라 그래요. 안 하는 거. 이행지체. 그리고 하고 싶지만 할 수 없는 거. 불능. 그거를 이행불능이라 그러죠. 이행불능. 이렇게 크게 두 가지예요. 이행지체와 이행불능. 조금 더 있지만 우리 시험 관련해 가지고는 이 두 가지를 잘 비교하시면 됩니다. 자, 상대방의 이행지체를 원인으로 해제권 행사를 할 때는 최고 없이죠. 최고하지 않고, 죄송합니다. 최고해야 되죠, 그죠? 미쳤죠. 최고하고, 그죠? 최고하고 그래도 이행을 안 하시면 해제권 행사하셔야죠. 최고하고 해제권 행사. 최고하고. 자, 지체 같은 경우는 최고하고 해제권을 행사를 해야 되는데 이행불능 같은 경우는 어차피 못하는 거기 때문에 최고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죠. 이런 경우는 최고 없이, 최고할 필요 없이 그냥 곧바로 해제권을 행사하시면 된다는 것이죠. 차이가 있죠. 이렇게 차이가 있다. 자, 그래서 우리 책에서 먼저 이행지체부터 먼저 나오고 있어요. 자, 544조 조문을 확인해 보자. 당사자 일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상대방은 상당 기간을 정해서 최고하고 그 기간 내로 이행하지 않을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지금 첫째 줄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라는 이 표현. 그러니까 안 한다는 거다, 못 한다는 거다. 안 한다는 거죠. 지체라는 거죠. 그럼 최고하고 기간 정해서 일주일 내로 이행하세요 라고 독촉, 최고를 하고 그래도 안 하실 때 해지하신다는 거죠.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했을 때 이때는 최고를 요하지 않는다. 자, 여기서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하는 걸 가리켜서 미리 거절이라 그래요. 미리 거절이요. 안 한다고. 나 안 하겠다고 미리 거절하시는 거. 자, 일단 계약을 하고 갑과 을 사이에서 뭔가 계약을 하고 아니 그럼 내가 상대방한테 대금을 다 드렸으니까 돈을 다 드렸거든요. 자, 돈 다 드렸죠. 그러면 매도인 갑이 나한테 물건을 넘겨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물건 넘기셔야죠, 선생님. 근데 물건을 안 넘기시는 거죠. 물건이 말짱한데 나한테 넘겨주시지를 않으시는 거죠. 이게 바로 이행지체라고요. 자, 그러면 이행을 지체하기 때문에 이때 을은 빨리 주라고요. 선생님 빨리 물건 주세요 라고 뭐 하시고 최고하고 독촉을 하고 그래도 안 주시면 뭐 행사한다고요? 해제권 행사. 그래도 안 주시면 해제권 행사. 이게 이행지체라는 거죠. 자, 근데 내가 최고를 하기도 전에 내가 갑한테 최고를 하기도 전에 갑이 이러는 거예요. 안 줄 거야. 물건을 안 넘길 거야. 안 줄 거야. 이행을 할 거라고 이행을 안 할 거라고. 안 할 거라고. 나 이행 안 할 거라고. 안 할 거야. 라고 을한테 미리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미리 거절이라고요. 미리 거절. 나 안 할 거야. 미리 거절. 그럼 이렇게 갑이 안 하겠다고 거절의 의사표시를 밝혔는데 여기서 해제를 할 때 을이 굳이 최고할 필요가 있겠냐는 거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하겠다고 안 하겠다고 안 하겠다 그러시니까 그럼 최고하고 해제 그냥 해제 미리 거절은 그냥 해제예요. 자, 밑에 545조 계약의 성질 또는 당사자 의사표시에 의해서 일정한 시일이나 일정 기간 내로 이행하지 않으면 목적 달성할 수 없을 때 이런 걸 정기행위라 그러죠. 당사자 일방이 그 시기에 이행하지 않을 때
이때 상대방은 최고하지 않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죠? 이때도 최고 없이 해지한다는 거예요. 정기행위라는 게 있죠. 정기행위. 네. 친구가 결혼식 때 축가를 불러주기로 해서 축가를요. 이 친구가 축가 불러주기로. 이 친구가 노래 잘하거든요. 성악을 하는 친구였어요. 축가를 불러주기로. 나의 결혼식에. 그래서 이제 전화를 했죠. 축가 좀 불러주라. 축가 불러줄 거지? 이렇게 한 거죠. 친한 친구니까요. 그러면 결혼식이 친구야. 결혼식이 12시거든. 12시. 그럼 뭐 이렇게 막 진행되고 뭐 12시 그래도 뭐 한 20분에서 30분 그 정도 때 이제 축가를 부르게 되겠죠. 그죠? 그럼 그 전에 미리 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와 있어야 되죠. 그죠? 예. 네. 근데 결혼식 다 끝나고 나서 축가 불러주겠다고 온 거죠. 그럼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이 의미가 없다고요. 일정 시점에서 이행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 이런 걸 정기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정기행위에서 이행을 지체하시면은 아무 의미 없는 거죠. 이때 해제할 때는 최고하고 해제한다고 최고 없이 해제한다고요. 최고 없이. 최고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최고할 필요 없이 그냥 해제권 행사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정기행위라는 거예요. 정기행위. 결혼식 날에 늦으면 진짜 이렇게 돌아버리는 거죠. 그죠? 돌아버려요, 진짜로. 그때 제 결혼식 할 때 제 차에다가 이제 그 뭐 구두하고 뭐 필요한 것들 있죠. 장모님 저 한복하고 이렇게 넣어놨거든요, 차에다가. 그래서 아침에 저는 일찍 출발했죠. 빨리 그 결혼식장으로. 뭐 화장하고 뭐 하잖아요, 결혼식 할 때. 그래서 이제 그 차를 끌고 이제 어머니가 그 차를 끌고 오기로 했어, 결혼식장에. 근데 결혼식 시작했는데 안 오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안 오시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오잖아요. 사람도 올 거 아니에요. 막 이렇게. 그럼 인사해야 되잖아요, 제가. 운동화 신고. 그러니까 저 턱시도에 운동화 신고 이렇게 제가 인사했어요. 그래서. 안 오더라고요. 돌아버리는 거죠, 진짜. 그래서 전화했어요. 왜 안 오시냐고. 머리 한다고, 자기 머리 한다고. 와, 그때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여러분도 그러지 마세요. 평생 한 번뿐이 결혼입니다. 자, 그래서 545조에서 정기행위 같은 경우는 최고 없이 해제. 자, 밑에 개념 보세요. 이행지체는 이행할 수 있음에도 안 하시는 거. 이게 이행지체다. 자, 니은이요. 최고하고 해제해야 된다. 이행지체는. 자, 디귿이요. 최고 기간을 정할 수도 있고 안 정할 수도 있죠. 일주일 내로 해라. 이렇게 최고할 수도 있고 아니면 빨리 해라. 이렇게 최고할 수도 있다고요. 기간을 정할 수도 안 정할 수도 있다. 자, 리을입니다. 정기행위의 경우에는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할 필요가 없는 건 최고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해제는 하셔야 돼요. 나 해제할게 라는 의사표시는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다음 채무 불이행 두 번째입니다. 밑에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이제 이행불능이 나오죠. 546조.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됐을 때 이때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데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는 거죠. 자, 개념 확인하세요. 채무자의 귀책으로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거. 이게 바로 이행불능이다. 자, 니은이요. 이행불능의 경우는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더불어 이행 제공도 필요 없다. 자, 우리가 개념에서 좀 유념 있게 보셔야 되는 거는 채무자에게 귀책이 있다는 거예요. 이행불능이라는 건. 아니 그러면 이 이행불능이라는 건 원시적 불능이에요? 후발적 불능이에요? 이거 후발적이에요. 이거 후발적 불능입니다. 후발적 불능. 그러니까 계약이 성립하고 나서 불능이 됐다는 거죠. 자, 후발적 불능의 갈래가 두 가지였지 않습니까? 첫 번째, 채무자에게 예를 들어서 귀책이 없다면, 채무자의 귀책이 없다면 어떤 법리가 적용되죠? 그쵸. 위험부담이죠. 이때 적용되는 것은 위험부담이죠. 위험부담. 그죠? 채무자 위험부담
채권자 위험 부담도 있고. 자, 근데 반대로 후발적 불능 중에서도 이 채무자에게 귀책이 있다. 이때가 뭐라는 거예요? 네, 이때가 채무 불이행이라는 거죠. 채무 불이행. 이때가 바로 채무 불이행이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 자, 그리고 채무 불이행 중에서도 후발적 불능이니까 이제 지체보다는 이제 뭡니까? 이행 불능을 뜻하는 거겠죠. 그래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하자면은 이행 불능에 해당되는 거죠. 이행 불능. 그죠? 채무자한테 귀책 있는 거예요. 있는 거. 불능 속에서 개념을 잘 정리하셔야 되죠. 자, 밑에 3번 확인합니다. 이제 미리 이행 거절할 것을 표시하는 게 나오고 있죠. 원래 이행 지체에서는 최고를 하고 해제를 해야 함에도 불구한데 상대방이 나 안 할 거야. 나 안 할 건데 이렇게 의사 표시하는 거. 미리 거절하는 거예요. 그럼 굳이 안 하겠다는데 뭐 최고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때는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다. D페이지에 나오죠. 자, 니은에 보시면 미리 이행 거절의 의사를 표시했을 때 이때는 최고 없이 이행 제공 없이 그냥 해제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밑에 디귿이요. 미리 이행 거절 표시를 뭐 했다고요? 철회했다고요. 자, 갑이 안 할 거야, 안 줄 거야, 미리 거절했죠? 그럼 최고하고 최고 없이 그냥 해제. 최고 없이 그냥 해제예요. 근데 갑이요. 미리 거절했다가 미리 거절한 걸 또 뭐 하셨다고요? 철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 미리 거절했다가 철회한다는 건 요렇게 하셨다는 거는 미리 거절이겠어요? 미리 거절이 아니겠어요? 미리 거절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면 또 미리 거절 아니에요. 그럼 최고하고 해제, 최고 없이 해제. 최고하고 해제예요. 네? 미리 거절했다가 다시 뭐 했으니까? 철회했으니까. 그죠? 미리 거절 아니라는 거죠. 그죠? 자, 판례 보세요. 이행 거절의 의사표시가 적법하게 철회되면, 다시 철회라는 거는 배 탔다가 주워 담는 거죠. 철회. 자, 이렇게 하면 상대방으로서는 자기 채무 이행을 제공하고 상당 기간을 정해서 최고한 후가 아니면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그러니까 최고하고 해제, 최고 없이 해제. 최고하고 해제. 자, 그래서 밑에 4번에 보시면 이제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는 것들 모아놨죠, 그죠? 자, 일단 최고 없이 해제하는 거 가장 대표적인 건 역시 이행 불능입니다. 최고 없이 곧바로 해제권 할 수 있는 거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행 불능이요. 이행할 수 없으니까 최고 없이 바로 해제해버리죠. 자, 그리고 이행 지체는 원래 최고하고 해제를 하는 건데 이행 지체 그 안에서도 이 정기 행위 같은 경우는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다. 일정 시점에 이행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기 때문이죠. 정기 행위.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미리 이행하지 않겠다고 의사를 표시한 거, 미리 거절하신 거. 최고 없이 역시 해제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당사자들이 특약사항을 정해서 해제하는 거, 약정 해제. 요 같은 경우도 당사자가 정한 대로 그를 원인으로 해제권 행사를 하는 것이어서 여기서도 최고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가 대표적인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법정 해제 사유였고요. 사유 지금 두 가지 정리한 거예요. 뭐랑 뭐 정리한 거예요? 이행 지체하고 이행 불능 두 가지 정리한 거죠. 그죠? 최고하고 해제, 최고 없이 해제. 근데 이행 지체 중에서도 최고해야 해제해야 되는 게 있었죠? 정기 행위하고 미리 거절이었어요. 미리 거절. 자, 이제 밑에 양과로 3번에 보시면은 법정 해제권의 행사입니다. 행사. 자, 법정 해제권을 드디어 행사를 하겠다는 거죠. 지금 책 어디 보고 있죠? 104페이지예요. 104페이지. 자, 이제 법정 해제권 행사입니다. 행사. 자, 지금 우리가 현재 보고 있는 거는
법정 해제입니다. 약정 해제, 노노노. 법정 해제. 법정 해제. 법정 해제권. 이것의 행사. 법정 해제권 행사. 자, 법정 해제권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일방적인 의사 표시로 하는 거예요. 일방적 의사 표시. 상대방에 대한 의사 표시. 형성권이죠. 형성권. 일방적으로 행사하니까. 그리고 이렇게 의사 표시로 하는 것들은 전부 다 명시적뿐만 아니라 어떻게도 할 수 있어요.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죠. 그죠? 묵시적으로도 가능한 것이다. 의사 표시라는 것들은 다 그래요. 자, 그리고 법정 해제권 행사에서의 이 불가분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불가분성. 효력을 나눌 수가 없는 성질이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 볼 거예요. 자, 먼저 동그라미 1번의 행사 방법부터 확인합니다. 543조. 자, 1항에서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당사자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나 해제의 권리가 있을 때 그 해지나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는 것이다. 의사표시로 한다는 거예요. 2항입니다. 전항의 의사표시. 전항의 의사표시가 뭐죠? 해지나 해제. 뭐 못한다고? 철회를 못해요. 철회를요. 철회 못합니다. 철회 못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계약을 했다가 야, 끝냅시다 라고 해제했어요. 해제. 자, 그럼 을이 해제권 행사했으니까 그 해제 의사표시가 갑한테 도달이 탁 되면, 그러면 원래 유효했던 계약이 뭐가 돼요? 소급해서 무효되죠. 그럼 끝난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철회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철회가 되면 을이 해제했다가 선생님 철회해요. 철회할게요, 선생님. 그러니까 무효됐던 게 다시 뭐가 돼요? 다시 또 유효되겠네요, 그러면. 네? 그랬다 심심하면 또 뭐 하시고? 또 해제 또 하시고, 그죠? 또 무효 만들고, 또 철회해서 또 유효로 만들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해제권 행사를 해서 무효로 확정시켰으면은 다시 뒤집는다, 못 뒤집는다? 못 뒤집는다고 철회하지 마시라고요. 도달한 후에는요. 철회 못해요. 자, 동그라미 2번. 불가분성. 547조예요. 1항. 당사자 일방이나 쌍방이 수인이라는 거죠. 이 수인이라는 건 여러 명이라는 거죠. 여러 명. 자, 여러 명일 때 계약의 해지나 해제는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해서 해야 된다.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해서 해야 된다. 일단 전원으로부터 한다는 건 해제권자가 여러 명일 수 있는 거예요. 매매 계약의 매도인 측과 그 다음에 매수인 측이 있을 때, 예를 들어 매도인 측이 물건 파는 사람이 두 사람이에요. 갑, 을. 물건을 단독으로 소유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공유하고 있다. 그럼 같이 팔잖아요. 파는 사람 두 사람이에요. 자, 그리고 물건을 사는 사람도 뭐 한 사람이 다 살 수도 있지만 여러 사람이 같이 살 수 있겠죠. 매수할 때도. 자, 이런 경우에서 만약에 매도인 측에서 채무를 불이행해서 이 매수인 측이 해제권 행사를 할 때, 해제권 행사는 한 사람만 하면 된다고요? 전원으로부터 해야 된다고요? 전원으로부터. 그러니까 갑에 대해서, 매도인 측 갑에 대해서 해제권 행사를 할 때 A가 해제권 행사하고 또 누구도 해제권 행사하고 B도 해제권 행사하고 싹 다 하시라는 거예요. 싹 다. 그죠? 그리고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 뭐라고요? 전원에게. 갑한테만 하지 말고 또 누구한테도? 을한테도 하시라고. 을한테도. 이렇게 해야 계약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해제된다는 거예요. 그럼 해제 몇 번 해야 돼요? 해제 몇 번? 하나, 둘, 셋, 넷, 네 번 하셔야 돼요. 매도인 측 2명, 매수인 측 2명이기 때문에 해제권 행사 4번 하셔야 돼요. 그래야 해제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력을 나눌 수 없다는 거예요. 효력 나누어지지 않고 전원으로부터 전원에게 해제권 행사 다 하시라는 거죠. 싹 다 해라. 이 항 보세요. 전항의 경우에 해지나 해제의 권리가 당사자 1인에 대해서 소멸했을 때 다른 당사자에 대해서도 소멸한다. 뭔 말이냐? 매수인 측이 해제권 가지고 있으니까 A도 해제권이 있고, A도 해제권이 있고, 그다음 B도 해제권이 있겠죠. 둘 다 해제권을 가지고 있겠죠. 이때 만약에 A가 나 해제 안 해, 나 해제 안 한다, 해제권 포기. 자, A가 해제권을 포기해버리면 A의 해제권이 소멸이죠. 그러면 B의 해제권도 덩달아 없어진다는 뜻이에요, 지금. 아니, 포기한 A인데 왜 B의 해제권까지 다 없어지는 거냐? A가 해제권 포기해버리면은 A가 해제권 행사를 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면 죄송합니다. 이게 아니죠. 이걸 X 치면 안 되고. 자, A가 해제권 행사를 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죠? 하지 않겠다. 그러면 B 혼자서 백날 첫날 해제권을 행사해도 해제가 되는 거, 해제 안 되는 거? 해제 안 되죠. A도 해제권 행사해야 해제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A가 포기했다는 건 B의 해제권도 의미가 있는 거, 의미가 없는 거? 의미 없는 거. 이거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없어져 버린다. 소멸상 불가분성. 이게 이항이죠, 지금. 자, 밑에 3번에 행사기간입니다. 제척기간 10년 확인하세요. 형성권들은 다 10년이죠. 제척기간이요. 10년짜리. 자, 1항이요. 해제권 행사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 상대방은 상당 기간을 정해서 해제권 행사 여부에 확답을 해제권자에게 최고할 수 있습니다. 2항입니다. 이때 해제의 통지를 받지 못했다. 그러니까 뭔가 최고를 했는데 답을 안 하신다는 거는 행사하시겠다는 거, 행사 안 하시겠다는 거? 행사 안 하신다는 거죠. 그럼 해제권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당사자가 있고 이자가 예를 들어 해제권자일 때 해제권 갑이 해제권 가지고 있어요. 을은 기다리고 있죠. 저놈이 행사할까 안 할까 기다리고 있죠. 갑이 해제권을 행사하면 소급해서 무효되겠죠. 근데 행사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을은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해제권자한테 최고한다는 거예요. 최고. 선생님, 최고를 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이거 최고한다는 거죠. 최고했는데도 갑이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답을 하지 않으시면 해제할 거라는 말, 해제 안 할 거라는 말, 해제 안 할 거란 말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제권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소멸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552조예요. 2항에 나와 있죠. 통지를 받지 못했을 때 해제권은 결국 소멸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밑으로 양괄호 4번에 보시면 해제 효과 나오죠. 자, 해제 파트는 역시 이 효과가 뭐니 해도 제일 중요하죠. 자, 이제 해제 효과 갑니다. 효과. 자, 일단 해제 효과에서 첫 번째는요. 해제 효과. 해제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자, 첫 번째는 일단 소급효가 있다. 소급효. 그러니까 유효였다가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 소급효가 있죠. 자, 그리고 소급해서 무효가 되기 때문에 받았던 것들을 싹 다 되돌려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원상회복 의무요. 받았던 것들을 싹 되돌리라는 거죠. 원상회복 의무. 자, 그리고 특히 법정 해제를 원인으로 하는 거라면 원인 자체가 채무 불이행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손해배상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손배 청구 가능하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제 효과에서는 보호받는 제3자가 있어요. 보호받는 제3자. 소급효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소급효 때문에. 해제 효과예요. 자, 그리고 이 요약집을 잘 보시면 이 요약집이 주로 조문이 그대로 다 들어가 있어요. 조문을 이렇게 따로 뭐 이렇게 각색이나 이런 거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넣어놨죠. 조문을 그대로. 왜 조문 그대로 넣어놓은지 아세요? 그대로 출제되니까. 시험에 나올 때 조문이 문장이 그대로 출제되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이거를 막 쉬운 말로 풀이해서 막 쓰여진 책들을 통해서 이렇게 개념을 파악하는 건 이제 초반 때, 공부 초반 때 그러시는 거고, 이제는 우리 이제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조문의 표현을 그대로 파악하셔야 돼요. 그대로. 그대로 넣어놨죠. 그대로. 원래 이 법학이라는 거는 법 해석학이에요. 법학을 뭐라고 부르냐면 법 해석학이라 그래요. 해석학. 예? 뭐를 해석한다는 거죠? 네, 조문을 해석한다는 거. 조문을. 이 조문을 해석하는 거라는 거예요. 법학이라는 게. 그래서 저도 이제 책을 쓸 때 조문을 넣고 그 조문을 해석하는 거죠. 책 구성이 눈에 보이세요? 예를 들어서 해제 효과에서 오른쪽 페이지에 원상 회복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 원상 회복과 관련된 조문이 들어가 있잖아요. 548조가. 이 조문이 있고 이 조문만 봐가지고는 좀 개념 파악이 힘들 때 혹은 부가적인 설명이 필요할 때 이제 밑에다가 설명 이렇게 쫙 달아놓는 거죠. 아시겠어요? 이렇게 써져 있다는 거죠. 이렇게. 잘 만들었죠, 그죠? 조문 그대로. 날 것 그대로 여과 없이 조문 그대로. 제가 대학생 때 아주 제 인생에 많은 영향을 미친 그 교수님이 계셨어요. 머리가 없으신 분이었어요. 대머리셨거든요. 그분이 너무 이렇게 좋더라고요. 진짜 너무 이렇게 막 수업 들을 때마다 뭔가 막 이렇게 가슴이 이렇게 차오른다고 해야 될까? 아무튼 뭐 그랬거든요, 제가.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수업 이제 종강하시고 이제 저한테 이제 그 악수를 청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막 악수 받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럼 잠깐 따라 나오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저한테 해주셨는데 그 중에서 제 과를 물어보시더라고요. 예? 수업이 끝난 제 과도 모르셨던 거죠, 그분께서는. 그래서 제가 법학과 학생이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그때 교수님이 이러셨어요. 학생, 법학은 법 해석학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법 해석학이라고. 그러니까 그 조문들을 네가 잘 해석만 할 수 있으면은 너는 법학을 잘 할 수 있을 거야. 뭐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취지가 사실 맞는 말이거든요. 예. 그분이 법학을 뭐 전공하신 분은 아니셨겠지만 교육학 전공이셨겠지만 그분은 자 어쨌든 이제 그분의 그 가르침을 지금도 기억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책도 그렇게 쓴 거예요, 제가 좀 이렇게. 그분이 너무 보고 싶어요, 그분이요. 그분이 제 강의 보실 수도 있잖아요. 그분 성함이 박지자 홍자예요. 찾을 수가 없어요, 그분을요. 찾고 싶어요. 혹시 제 강의를 보고 있다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효과부터는 좀 쉬었다가 둘째 시간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